여러분 지금부터는 교재 714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들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들어가기 앞서서 예부터 좀 시작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한국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세법 측면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의미 별로 없습니다. 세법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로 구분해요. 왜 세법은 한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냐?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왜 구분하지 않느냐? 한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누락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질 않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도 똑같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라고 판단할 뿐이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은 연말정산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다 이 말은 우리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연말정산한다 이런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원칙인데, 자, 여러분 잠깐 교재 467페이지 보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 산출세액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율 6%부터 45%까지 구간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 줘요. 그 말은 여러분 교재 잠깐 467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 산출세액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는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 외국인이 연봉을 10억을 받는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세율이 42%가 적용돼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거의 50%가 뭘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세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연봉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이 연말정산을 적용하게 되면은 거의 세금이 다 그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이 뭘로 나가버려서 세금으로 나가서 우리나라에 오질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지만 세법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다? 19% 단일세율 가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요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꿔 비교해 볼게요.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하는 것과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가세 특례를 선택해서 연말정산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헨리라는 외국인이 ABC 회사에 근무했는데 2억이라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 2억 중에 비과소득은 500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근로소득에서 뭘 차감한? 비과세 소득인 500만 차감한 1억 9,500만 원을 뭐로 표현해서, 세법은 뭐라 표현해서? 총급여액이라 표현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서 세금을 구하게 되면은 결정세액,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490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단일세율을 선택했다 하면은 이 비과세를 포함한 2억에다가 바로 몇 프로 곱한 금액? 19% 곱한 금액을 실제 부담할 세금을 하겠다. 요게 단일세율 적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설 때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단일세율 적용하면 380만 원 납부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어요? 세금이 거의 여러분 한 700 정도가 세금이 줄어들죠. 바로 단일세율을 가세 특례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측면이었던 거죠.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재의 경우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식의 단일세 19% 단일세 가세 특례를 선택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는 이런 특례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두 가지 잠깐 살펴보겠는데
단일 세율을 적용과 내국인처럼 똑같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사례에서는 뭐가 유리했어요?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내국에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거의 700만 원이 줄어들었죠. 바로 이런 세부담 완화가 크기 때문에 단일 세율 적용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몇 년간만 할 수 있었다. 5년 동안만 단일세율 가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었고 5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단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어때요? 우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5년이 지난 이후 외국인의 경우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가세 특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바로 우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어때요? 급격히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5년이 끝난 외국인의 경우에 어땠던 거예요? 회사를 상대로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회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은 다시 본국으로 가겠다.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2023년도에 어떻게 됐냐?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몇 년으로 확대시켰다. 즉 20년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개정이 발생했던 거죠. 자, 이거 좀 이따 살펴보기 앞서서 자, 이제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20년으로 개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 사례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연말 정산하게 되면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인 500만을 차감한 1억 9,500개라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죠. 바로 1억 9,500만 원을 세법은 총급여액이다 이렇게 표했던 거예요. 그러나 단일세를 정할 때는 총급여 아니라 바로 비과세소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19% 곱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바로 가세 대상이 달라져요. 왜 가세 대상이 좀 달라지냐? 바로 이 측면에 있던 거죠. 단일세를 정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총급여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세금이 왜요? 줄어들기 때문에 총급여를 하지 않고 비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 갖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 정산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거죠. 우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연말 정산할 때는 뭐 갖고 세금이 부과되는 거다? 총급여액 갖고 세금이 부과된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갖고 구해준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이 우리처럼 우리가 똑같이 연말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인데 만약에 근로소득의 19% 단위세율을 적용하는 가세 특례 방식을 선택했다면은 19% 단위세 가세 특례는 뭐를 포함한 비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19%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한다. 즉 가세 대상이 다르다. 자, 요거 먼저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고액 연봉자한테는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유리한 측면 때문에 바로 단일세를 적용하는 5년 동안만 적용을 인정해 줬는데 2023년부터 몇 년을 연장했다. 20년간 단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했죠. 근데 그거 적용 시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말 있죠.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해 주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잠깐 볼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예를 잠깐 볼게요. 자, 예를 잠깐 볼게요. 2015년도에 국내에 최초로 입국해서 국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종전에 5년이었죠. 따라서 5년 동안 단위세를 적용받았다 가정할게요. 그럼 5년 동안 단위세를 적용받으면은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단위세를 적용하지 않았겠죠. 자, 이런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를 제공할 때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2023년부터 다시 뭘 적용해 주겠다? 단일세율을 적용해 줬다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요약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과거에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특례기간 5년이 경과된 사람이라도 최초 이 근무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다시 2023년부터 연말정산시에 뭘 적용받을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실무적인 이슈예요.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종전 5년에서 20년을 확대됐는데, 자, 20년이란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국내 근무 시작부터 20년간 적용이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실무적인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문제였어요. 자,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이 언제부터 아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외국인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최초로 근무한 시작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무적인 쟁점이었어요. 근무 시작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외국인 경우에도 그걸 우리가 다 파악해 줘야 되는 거냐. 실무적 어렵다 이 측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재부에 질문했는데 기재부가 답변이 나왔죠. 어떻게 판단하라. 우리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경우에도 단일세율을 적용해 주겠는데 이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이 날을 어떻게 판단하냐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유권에서 나왔던 거예요. 즉 2014년 1월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을 기산하고 2014년 1월 현재 국내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은 비록 과거에 국내에서 근무했긴 했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딸 때는 언제부터 따져라. 즉 2014년 1월 이후부터 기산해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20년 동안 단위세를 적용하라. 이렇게 유권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실무적인 어떤 답답함이 해소됐던 거예요. 과거에 계속 국내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최초 근로제로부터 20년 동안 단위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최초로 근로제공 날을 언제부터 판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답이 나온 거죠. 14년 1월부터 기산하라. 그래서 그거를 유권에서 풀게 되면은 이런 거죠. 자, 2014년 1월 이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언제부터 최초 근로일을 제공을 하라 했을 때 바로 2014년 1월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 만약 이 사람이 2015년 1월 이후부터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면 이때부터 20년. 그러나 만약에 2014년 1월 현재 계속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무를 제공한 날이 과거 날이지만 그 20년을 딸 때는 언제부터 기산하라? 14년 1월부터 20년을 따져라. 자,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권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거죠. 바로 종전에 단일세율 적용 기간 5년이 끝난 사람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다시 단위세율 적용기간이 끝났지만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부터 단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2022년에 단일세율 적용기간 5년을 적용받고 끝난 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밑에 볼게요. 2003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가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즉 2023년 1월 이후부터 단일세를 적용해 주는 것이지 소급해서 적용해 주진 않겠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7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처럼 내국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19% 단위세를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이게 실무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72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19% 단위세율을 적용했을 때 결정세축을 비교한 예시표가 있어요. 물론 얘는 추정치기 때문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케이스 5번을 잠깐 볼게요.
연봉 1억 6,100만을 받는 사람이 우리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본인만 적용했을 때 세금이 3천만이 나와요. 그렇지만 단일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3,059만이 나와요. 그래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즉 우리처럼 연말정산할 것이냐, 근로소득의 19% 단위세를 정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단위세를 가세 특례를 적용할 것이냐 했을 때, 자, 케이스 5번처럼 연봉이 대략 1억 6천 이상이 넘어간 사람은 뭘 적용하는 것이, 단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봉이 1억 6천이 넘어간 분들은 일반적 연말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단일세를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바로 단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때부터 단일세를 적용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말, 교재 722페이지 이 말은 이렇게 함축된 거죠.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니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말정산한다? 내국인처럼 연말정산을 수행해준다. 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이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말정산한다? 19% 단위세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해준다.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